안녕하세요. 효성 TNC의 박노만 퍼포먼스 리더 PL이라고 부릅니다. 저 예전 직급은 이제 부장인데요. 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듀폰에서 분사된 섬유사업부인 인비스타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경력이 있었지만 효성 TNC에 와서 요 재생 나일론 폴리에스터 쪽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효성 TNC의 모든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응답, 이게 그 제목인데 그 밑에 보면 리젠의 리젠 RE 한 다음에 그 점 2개 찍고 GN 한 개. 요 내용이 뭐냐면 Reply for every generation's future. 그러니까 모든 세대의 미래를 위한 응답이다. 요것이 지금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일단 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목차는 첫 번째는 의류 산업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환경 정책 변화가 여기에 연관돼서 나오고, 세 번째로는 저희 효성 TNC, 효성 그룹 내에 효성 TNC가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 전 세계 CO2 가스 발생량은 총 연에 330억 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이 단연 많고요. 3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억 4천만 톤 정도로 해서 비중은 좀 낮은 것 같지만 저희가 중국 등에서 또 화학 이런 케미칼 제품들을 사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끼치고 있는 영향은 그보다 더 큰 비중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의류 산업에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일단 2021년 의류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연에 9,200만 톤의 의류 쓰레기가 UN 통계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서 2030년이 되면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억 1,400만 톤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외에도 의류 산업 자체가 전체적인 공정에서 책임지고 있는, 또 끼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약 10%. 아까 320억 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10%인 32억 톤, 30억 톤 정도가 의류 산업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 소비도 증가시키고 수질 오염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원단 1톤을 생산하게 되면 물이 약 200톤 정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이 좀 저개발 국가의 하천을 보면 그에 유행할 컬러가 무슨 색깔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원단 생산이나 기타 의류 산업에서 물이 사용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8의 기후 협약 쪽에서 요 의류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진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각각 모였던 의류 산업의 약 30% 정도의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브랜드들이, 여기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버버리나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은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2050년 넷제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는 약속 이행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세계 유수 브랜드들이 재생 제품으로 자기들 제품을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실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최근에 2022년도 3월 30일에 유럽연합은 이런 섬유 제품에 대해서 4가지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오래 입어서 많이 배출하지 않겠다, 의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재생하지 않았거나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 제품을 속여서 파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유로 패스포트를 발행해서 추적 가능성을 높이겠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랑 또 일맥상통하지만 이런 거짓말을 하는 회사들이 제품을 팔 수 없도록 그린워싱 방지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고 의류 시장이나 또는 우리가 이미 버린 옷을 다시 재생을 해서 재활용함으로 해서 다시 입는 폐일류를 감축시키는 그런 방안을 하겠다 해서 2024년도 4분기 정도에는 이것을 직접 유럽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의류 브랜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브랜드들, 이런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CO2 배출을 2017년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와도 많은 상담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요청하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또는 스판덱스 지속 가능성 제품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이키 역시 아디다스랑 좀 다르긴 하지만 친환경 소재로 앞으로 자기들이 의류의 55%를 바꾸겠다, 주로 재활용 소재를 바꾸겠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이 많이 잘 좋아하시고 잘 아는 브랜드죠. 이쪽도 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0% 감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쪽에서
이런 재생 친환경 지속 가능성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파타고니아에서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모든 제품에 일반 석유화학 원사 사용을 중단하겠다. 결국 지속 가능성 제품이나 재생 제품을 바꾸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주요 브랜드들의 이제 정책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냐면 다른 브랜드들로 이제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가 함으로 해서 다 추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국내 쪽 브랜드에서도 많은 반향을 낳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앞서 당겨서 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류 산업과 관련해서 개인과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를 만든 건데요. 개인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의류 환경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폐의류 같은 것을 다시 중고 시장에서 거래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활동도 해야 되지만 이런 친환경 지속성 제품을 취급하겠다고 하는 브랜드로부터 제품 사므로 해서 책임 있는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개발 자체가 벌써 지속 가능성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재생 원사도 있고 그 다음에 폐의류를 다시 순환해서 원사로 만들거나 또 다른 제품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서 다양한 이제 반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는 뭐 당연히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캠페인이나 개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 법제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죠. 효성 TNC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제품 개발과 동반 성장을 위한 활동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5가지로 일단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2007년, 2008년부터 거의 세계 최초의 재생 폴리에스터랑 나일론을 개발해서 시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섬유를 저희가 개발해서 계속 확산시키고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 베이스드 유기물로 만든 섬유를 또 개발해서 시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핵심 소재를 개발해서 또 이걸 또 확산시키고 있고 VOC, Voice of Customer라고 해서 고객의 목소리에 또 귀를 기울이지만 또한 브랜드, 고객의 제품을 사는 고객의 목소리까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이런 친환경 지속 가능성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친환경 ESG 캠페인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움직임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전사적으로 아까 맨 첫 페이지 표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젠이라고 하는 저희 그룹사의 지속 가능성 브랜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젠 리사이클, 리젠 업사이클로 해서 버려진 플라스틱과 소재에 대해서 새롭게 생명을 부여해서 순환경제를 추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브랜딩을 했고 그다음에 제품 전주기에 대해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넷 제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젠 세이브는 지구 환경에 유해한 요소를 줄이고 자원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을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젠 뉴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TNC는 이런 것들을 다 각 그룹사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또 받아서 저희 자체론과 결합해서 리젠, 에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직접 소비자, 여러분들 입고 들고 다니는 이런 의류 제품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는 리젠 코리아로 저희가 명칭을 바꿨는데 리젠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에서 저희가 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는 리젠 서울이라고 해서 저희 행택을 만들고 확산시켰던 건데 국내산 펫병 중에 서울시 이 3개 자치구에서 수거한 걸 가지고서 원사를 만들고 이걸 리젠 서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노스페이스랑 같이 전개를 했습니다. 노스페이스랑 또 다른 브랜드 몇 가지가 더 있고요. 그다음 리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보호해야 될 자원으로 불리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섬인데 여기에 굉장히 1,000만 명 이상의 투어리스트가 오면서 관객들이 오면서 버리고 간 페트병을 저희가 수거해서 이걸 활용함으로 해서 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주도와 환경부 그리고 효성 TNC, 프리츠마마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MOU를 체결해서 노스페이스 프리츠마마와 같이 이제 제품화를 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요. 저희가 이렇게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만들게 되면 원래 만들던 제품보다 약 67%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에 다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산을 하는 공정에 적용했을 때 1kg의 버진 폴리에스터를 만들 때랑 비교했을 때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는 약 67%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리젠 폴리에스터 1톤을 생산하는 동안 승용차로 약 3만 킬로미터를 여러분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로 얘기하자면 30년 전 소나무가 280그루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정도의 효과가 1톤 생산할 때 줄어드는 이산화탄소 발생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제가 좀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리젠 오션 나일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 2007년도 전 세계 최초로 폐어망 재생을 해서 재생 나일론을 만든 게 효성입니다. 지금 현재 효성 TNC의 전신이고요. 요게 이제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그 폐어망을 포함한 이런 폐어구류, 이런 오션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약 1억 5천만 톤인데 이 중에 약 10%인 1,500만 톤이 이 폐어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를 수거해서 저희가 이제 원사화 시키게 되면 의미 없이 이런 폐어망이나 유령어구에 의해서 죽는 동물들이 여기에 10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3억 마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물들이 죽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 각각 갖고 있는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해양 생태계가 그린카본이라고 하는 숲이나 나무가 빨아들이는 것보다 50배나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이런 환경을 더 확산시킬 수 있어서 근본적인 지구 온난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산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요게는 이제 저희 기술력이 일단 발휘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2007년부터 쌓아온 기술력을 통해서 케미컬 리사이클링, 곧 화학적으로 버려진 폐어망이 원래 사염이 돼 있고 염료가 들어가 있고 기타 방호제 등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 해중압기 디폴리머라이제이션 머신에 넣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그 분자 구조로 분리를 해서 원래 나일론 6를 만드는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시 원사를 만들게 되면 일반 나일론과 똑같은 품질의 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을 감소시키는 그 율은 73.1%입니다. 다시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자동차가 중고가 한 9만 킬로미터 정도 뛰면은 중고차로 팔 때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 8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했을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1톤 정도 생산할 때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한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오스프리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웃도어 백팩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쪽이 저희가 프리컨슈머라고 해서 폐칩이나 폐원사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그 원사를 고강도로 만들어서 리젠 로빅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이걸 2019년부터 사용하면서 계속 오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폐어망으로 재생한 걸 또 고강도로 만들어서 리젠 오션 로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한 다음에 이게 2023년에 출시가 확정됐고 내년 1월부터 판매가 되게 됩니다. 품질도 일반 나일론과 똑같을 뿐더러 여기에 이런 친환경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이런 확산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07년도 리사이클 나일론 처음 시작하고 08년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판매 시작한 이후로 2015년 파리 기후조약 이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리사이클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판매량은 보시다시피 각각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05%, 103%의 성장률, 2배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엔 조금 플랫했는데요. 일단 전체 그 의류 산업에서 이런 재생 전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 외부 기관 통해서 추정을 했을 때 ESG 경영 평가에 대해서 한국 ESG 기준원 쪽으로 설명드리자면 A 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이건 거의 뭐 버버리나 프라다나 이런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가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줄었고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기술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나일론 공장에 불이 났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발생률이 굉장히 급감한 바가 있었는데 저희 2030년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이미 당겨와서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2030년 목표에 먼저 도달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 목표
보다 더 이하치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효성태인 씨의 요 탄소 포럼 관련한 자료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